바꾸라고 조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좋지 않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는 있죠. 작가 되게 하고 싶어요. 실제로. 네. 왜겠어요? 왜? 쉽게 성공 신화에 대한 얘기만 너무 쉽게 봐서 그래요. 다 알맹이 다 빼고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게 성공 신화에 대한 거는 알맹이를 다 뺀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멋져 보여서요. 멋져 보여서. 제가 이 간호사 얘기하면 아주 진절머리를 쳐요. 진절머리를. 상담할 때 간호사 얘기하면은 다 하기 싫어요. 힘드니까. 예. 에세이나 이런 건 좀 쉽게 쓰고 내는 것 같고 작가 타이틀 가질 수 있어. 아니요,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예. 훈훈한 두 분님. 차쌤이 이 직업으로 바꾸라고 할 땐 그 직업이 그 사람에게 더 나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될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직업을. 지금 안 갖지만 나이 들어서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주에서 간호사가 보인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 지금 간호사 아닌데요? 라고 하거나, 저는 그쪽이 아닌데요? 라는 사람은 40대 넘어서 간호조무사 될 겁니다. 40, 50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제가 또 굳이 막 설명을, 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네, 돈 벌려고. 예. 그러니까 자꾸 간호사라고 하면 뭐 멋진 대학병원 간호사만 생각해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그 나이대에 맞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 쪽인 뭐 그죠, 은행원이라든가 이런 거 못 가잖아요. 나이 드셔서 마트 캐셔 하시는 겁니다. 마트 캐셔. 아니면은 그냥 어떠한 작은 데서 격리하시든가. 그러니까 이거를 더 좋은 퀄리티로 해서 지금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결국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갖지 말고, 지금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그거를 나이가 젊으니까 좋은 퀄리티로 꾸며서 그 직업을 지금 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나이 들어서 할 거라니까요, 그게.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서 하라는 겁니다. 늦게 하면은 그냥 간호조무사 되는 거예요. 예. 사주에서의 직업은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만약 전업주부로 산다면 어떤 의미일까? 좋은 겁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굳이 왜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 좋은.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만 돼도 직업이 어딨어요, 여성분들이. 다 그냥 전업주부지. 아니, 여성분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일을 하는 거는 2차 산업혁명 이후인데, 무슨 산업혁명 이후에, 그 전까지는 직업을 안 가졌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막, 정확히 사주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스타일이 있고 이 사람의 환경은 어떠하기 때문에 이 직업을 가게 될 것이다, 혹은 이 직업을 갖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 뿐, 사주에 진짜 딱 봤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딱 그게 그 직업을 갖는다,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주에 선생님이 나오면 그냥 애들 잘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5, 60대에 보모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모 일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손주 잘 키우겠죠.
근데 전업주부라고 하시면은 사주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생님 사주인데. 그러면은 뭐 애들 잘 키우시고 그러면 그냥 전업주부 하시면 남편이 돈을 잘 벌 수도 있죠. 차쌤이 저한테 방송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안 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 말해서 방송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뉴스에? 만약 아이들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유튜버라도 하게 될까요? 아이돌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런 성향이 나오고 직업명이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좋은 소식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사회면 나오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네. 보통이 아닌 거죠. 사회면 정도야, 뭐, 사회면 정도면 뭐. 저걸로 나올 수도 있죠. 그걸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누구야? 약간 교통사고 나고 막 이런 거 나오는 유튜브도 있잖아요. 방송인데, 그, 예, 그 아저씨, 예. 그쪽으로도 나올 수 있는, 보복 운전하다가, 아무튼. 근데 생각보다 그 특징 성향이, 어, 되게 또렷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게. 근데 어떻게 큰 주제로 영업이라고 하면 그게 격이 낮지 않다라고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겠어요? 사주에서 영업이라고 나온다라고 하면요. 뭘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알겠어요? 영업이라고 나온다. 네, 지금 최 박사님이 이 질문을 던졌다. 네, 그냥 뭐 저는 그냥 사주 보고 대충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르겠죠. 어떻게? 집이 가난, 아니 집이 가난하면 영업을 해요? 아니 무슨 영업밖에 달리할 게 없. 남을 잘 아니에요. 진짜. 다 틀렸어. 사회성이 좋고 발로 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잘 찾기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돈을 많이 안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엄연히 좋다. 이거 다들 이렇게만 생각해. 그러니까 상담에서 영업할 거라고 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다 얘기해요. 예. 하시는 말씀들 다 한다. 철판이 두껍다. 아니야. 대인관계 아니야. 아니야. 큰 돈을 원하고 명예 거의 뭐 아니에요. 궁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볼 거. 네. 제일 먼저 볼 거. 물음표 제일 먼저 보는 게 어, 변화무쌍한 게 인생을 산다. 변화무쌍하게 산다예요. 변화무쌍하게 산다가 일단은 영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 있는 변화무쌍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일 원한다. 변화무쌍하지만 안정적인 걸 원한다와 거기서 이제 어떻게 영업에서도 급을 나누나요라고 하면 변화무쌍하고 안정적인 걸 원하는데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것인가. 변화무쌍하고 안정적인데 어느 정도 대학을 갈 것인가인데 어느 정도로 부모님이 그 대학까지 뒷바라지를 할 것인가. 이 얘기예요. 이걸 다 이어보면은 이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기술 영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고, 여성분인데 공부를 안 했고 결혼한 뒤에서 가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보험 영업이 많아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영업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지. 그냥 뭐 말을 잘합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사람들은 근데 영업을 하면 무슨 사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업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시장에 가면, 아, 그거네. 시장에 가면 꽃집도 있고, 비슷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너무 법적으로도 법적 능력도 뛰어나고 공부도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변호사도 영업입니다. 그 대신 판사는 아니지, 검사나. 왜냐면 판사나 검사는 영업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영업이라는 느낌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 사주 느낌에, 실제로도. 변화무쌍하다는 게 다채롭다라는 건가? 아니요, 아니요. 다양한 경험을 한다. 예. 다양한 경험을 한다. 변화무쌍하다라는 얘기는. 공부 잘하는 게 사주에 나온 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다양해요. 이거는 공부 쪽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좀 달라서 그래요. 이거는 다른 주제 할 때, 공부 주제를 할 때 해야 돼요. 훈훈한 두 분이. 결혼 후는 그런 배우자의 뒷바라지인가요? 어? 무슨 얘기죠? 변화무쌍은 다양한 경험을 한답니다. 예. 예체능은 어떨까요? 올레이지, 올라이트. 예체능이 잘 맞는 사주. 예체능이 잘 맞는 사주? 어떤 예체능? 너무 많아, 종류가. 이거 너무 예체능이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그림도 잘 그린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니까 되게 좀 어느 정도 좁혀야 돼요. 그냥, 그냥 아무런 그게 아니야. 사실은. 예체능이라는 얘기. 사업사주도 없어요. 사업사주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냥 사업이라는 건 없어요. 진짜. 영업이 부모의 뒷바라지가 뒷받침된다고 하셔서 영업이 부모의 뒷받침이 되는 게 아니라 영업이 부모의 뒷바라지가 뒷받침되는 게 영업을 하기 전에 이제 대학을 간다라는 거 그 얘기입니다. 대학 좋은 대학을 가려면 아무래도 좀 뒷받침이 되는 사람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보는 거죠. 영업을 해야 할 사주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도 계속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공무원 붙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돼서도 약간 영업하는 느낌의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있어요. 막 영업하는 느낌의 공무원이 또 있어요. 어차피 아니면은 재미가 없다든가 그 일 자체가 생각보다 더 디테일해요.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한 경우도 있어요. 그냥 공무원이 아니야. 사주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최 박사님, 하긴 제 후배도 차세대 자동차 디테일링 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봐주셨어요. 걔 진짜 DIY가 취미인데. 그분 기억나는데 그분 사주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제가 사주를 보자마자 자동차 디테일링 사업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딱 이 얘기했어요. 진짜 비상식적으로 너무 꼼꼼하다고 얘기했어요. 비상식적으로 너무 꼼꼼하다. 근데 그분이 그래서 자동차 디테일링 그분 취미가 세차래요. 세차. 네, 그분 취미가 세차. 제가 생각했을 때 세차는 남자 취미의 세차는 진짜로 거의 취미가 세차라고 하면 거의 광적인 디테일이 있는 겁니다. 진짜로 바퀴 하나에 낀 먼지까지도 다 면봉으로 닦으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취미가. 예, 볼초이도 브리스 갖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그렇게 말하니까 자동차 디테일링 사업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잘 맞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진짜로 너무 광적인
너무 좀 비상식적으로 너무 꼼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걸 사주 보고 딱 봐야죠. 그러니까 그 직업을 하면은 너무 맞죠. 근데 제가 말하는 어감도 중요한 거야. 그 사람 제가 이렇게 언어적으로 비정상적, 비상식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정도 돼야지 이제 프로 레벨에서 가야지 왕이 될 수 있는 거지. 아, 저는 그냥 꼼꼼하게 집안 청소 정도 잘해요는 안 된다니까. 집안 청소 정도는 집안 청소 잘하는 걸로 자동차 디테일링 그 레벨의 꼼꼼함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화장대 정리 잘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게 딱 내가 이걸 직업으로도 해도 될 정도로 그렇구나 그걸 알아야죠. 근데 이제 자기는 나도 엄청 꼼꼼한데라고 생각해도 이제 프로 레벨 가면은 택도 없는 걸 수도 있죠, 사실은. 안 하는 것도 비정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안 하는 거는 쉽습니다. 뭐든지. 배고파님, 공무원이나 전문직 준비 초단기 합격하는 사람들은 본인 사주에 맞는 직업을 준비해서인 건가요? 아니, 그냥 똑똑해서인 건가요? 그냥 똑똑한 겁니다. 예. 그냥 똑똑한 거예요. 그럼 그 직업까지라고 하면 프로 레벨은 된다고 보면 되나요? 타고난 것이? 근데 뭐, 그 지금 말하는 거는 되게 프로 정도 실력이 필요한 직업이고, 뭐 사실 우리 모든 직업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뭐 프로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렇죠. 그냥 뭐 사무직이든 아니면 뭐 그냥 일반직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너무 그게 꼭 구분되진 않잖아요. 근데 자동차 디테일링 샵은 실력이 티가 나거든요. 그게 입소문이 나고 그러면 이제 자기 사업을 하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겠죠. 그게. 근데 뭐 일반 사무직 뭐 이런 거는 인간관계부터 너무 다양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쵸.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게 직업에 따라도 달라요. 그게 되게 직업에 따라도 다르고 되게 프로의식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는 직업이냐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도 다르고 프로의식의 모든 직업이 다 프로의식이 강력히 필요할 수는지는 않죠. 근데 얼마만큼 필요한 직업인가도 봐야 되는 거죠. 직업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게. 차쌤 동업할 거면 차쌤한테 둘이 가서 봐야 하나요? 좀 그게 낫죠. 아, 그리고 아까 질문 넘어갔는데 아까 뭐 미술은 어떻게 보냐? 그쵸, 예체능에서 미술은 어떻게 보겠어요? 미술. 근데 미술도 좀 더 디테일해요. 원래 그냥 미술한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해요. 그 미술도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림을 못 그리지만 회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부터 너무 다양해, 사실은. 그게 너무 다양하다고요. 그냥 미술도 애매해, 사실 표현이. 그래서 그것도 사주 보면요, 제가 상담 때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네, 그냥. 그리고 웹툰 작가는 다들, 웹툰 그려보세요. 그러면, 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웹툰을 더 잘 그립니다. 그림을 잘 그리면 웹툰을 안 그려요, 여러분. 이말년도 웹툰 작가예요, 이말년. 여러분, 이말년 아저씨도. 그게. 그러니까 뭐든지 그 대신 다른 면이 뛰어난 걸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하다니까요. 단순히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그림을 그냥 잘 그린다고 미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보고 베끼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해요. 그림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직업을 딱 말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서 무슨 직업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직업 아까 영업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어떤 직업을 딱 말해주고 이거 사주에서 뭘 봐야 돼라고 뭘 봐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사업이든 뭐든 그냥 빵 얘기해주면 되게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게 작사가 작사가 지금 작사가도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게 인기 작사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기 작사가 그냥 사주가 좋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멀한 직업군이 될 수 있는 쪽이 아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작사가 작곡가 여러분들 가수 될 수 있지 누구나. 근데 인기 가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기가 그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가수는요라고 하면은 얘기할 수 있는데 자꾸 인기 가수는요라고 하면 이제 사주가 좋아지고 막 이게 너무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직업을 얘기하는 이상에 대한 얘기라서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게 갑자기 질문이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지금 쏟아졌어 너무. 네. 교육 쪽이요? 처음부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사가요는 약간 패스를 할게요. 이거는 왜냐면 인기 작사가라는 너무 강력한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주가 좋은 사람이면은 너무나 그냥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난이도가 낮아요. 작사가는 작사가가 난이도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 사주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가 나쁘면은 안 될 거예요. 그냥 작사할 수 있지. 근데 인기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작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인기 작사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교육 쪽? 교육 쪽도 약간 공교육 쪽과 사기업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쪽, 공기업 이렇게 또 나눠져 있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공부는 곧잘 했는데 다른 거 모험은 그렇게 하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좀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좀 더 아니면 아이 같은 면이 많거나 이러면 좀 공기업 선생님이 되고요. 그거보다는 돈이라든가 영업 능력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사기업 선생님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원 쪽. 예. 영업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좀 일반 학원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사기업 교육사가 궁금해. 이투스 메가스터디가. 그러니까 성공한 너무 성공. 이건 직업 얘기가 아니야. 거기서 또 더해진 거잖아. 그럼 성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넣은 거잖아요. 자꾸 그거 하면은 그냥 또 사주가 좋은 거 나쁜 거 얘기로 가야 돼. 이제 너무 그 얘기 자체가. 결론을 너무 사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면 이게 사진작가, 건축가, 브랜드 디자이너, 집이 부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강력한 이런 거 말고. 아니, 왜 자꾸 보통 직업을 얘기를 안 해요? 보통 직업. 방송에 대해서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이런 게 직업이에요? 클래식 피아니스트 이런 거 직업 아니에요. 개그맨 그냥 잘 웃기는 사람이겠지. 여기서 말하는 또 인기 개그맨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약사 차라리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약사 이런 거. 약사? 어, 약사. 이거는, 조금 더 약대생 느낌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약사는 지금 피트 시험이 있었잖아요. 이제 폐지됐나?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건 좀 제외해야 돼요. 그냥 약대라고 보면은, 일단은, 밖에서 활동량이 적은 사람. 네. 사람 만나고 막 이런 쪽에 회사 생활을 못해. 일단은 약사된 사람 회사 생활 잘 못한다. 근데 공부는 잘한다. 전문직이 되고 싶다. 사주가 그래도 괜찮다. 이러면은 약사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오히려 약간 건강한 느낌이 없어요. 실제로도 건강한 느낌이 없고요. 다른 거 능력도 떨어져요. 좀 외모라든가 다른 부분도 좀 별로 볼 게 없다. 이럴 때 좀 약사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노골적인가? 한의사? 한의사는 사주가 좀 더 좋아요. 그냥 사주가 좀 더 좋은 거예요. 약사보다. 네. 사주가 좀 더 좋다. 회사 생활 못하는 게 사람 만나는 걸 잘 못하는 건가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느낌이. 외모가 좋은 약사는 어떤가요? 그냥 피트생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외모가 좋은 약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약사 사주로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약사 되고도 외모가 좋은 약사는 약사처럼 안 살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주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2살에 어떤 여성분이 예뻐요. 약사가 됐어. 근데 32살까지만 약사하고 그 다음엔 안 했어. 왜? 남편 결혼했는데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 이러면은 약사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의 전체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직업도. 그러니까 전체로 보는 거지,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나오는 직업이 지금 꼭 당장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40살이나 50살에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더 잠깐 어렸을 때 했다든가. 이게 진짜 사람마다 그냥 다 다르게 나와요. 왜냐면 사람마다의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인생에서의 기울기가. 그게. 한의사가 건강하면은 그렇게 안 산다니까. 한의사 직업 날라리처럼 살죠, 그냥. 그냥 다 고려하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가 딱딱딱 떨어지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일과 규칙적인 일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도 회사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나요? 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영업이라고 했잖아. 이 회사원도 영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한 사주가 그래도 좀 더 그래도 정해진 일과 규칙적인 일을 견디기 어려워하지만 좀 더 뭐라 그럴까? 적극적이다 라고 하면 영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적극적이고 아까 말한 얘기도 있잖아요. 뭐 또 어디 학교 나오고 이런 거에 따라서. 네. 그게. 아, 주현미. 그쵸. 주현미 씨도 약사하다가 바꿨죠. 법조인은 사주에서 뭘 보시나요? 이거는 법에 대한 이해도예요. 사주 보면은 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그 로스쿨이 나오면서 법조인 사주가 아닌 사람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스쿨이거나 아니면 피트 같이 이렇게 좀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되면요. 그 직업에 대해서 질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직업에 그 사주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 시험만 합격하면 되니까. 그 시험도 난이도가 쉬운 경우들이 좀 더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턱이 더 낮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원래. 법에 대한 이해도는 사주에 나옵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게. 민정님,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전업주부 한다면 좋은 사주일까요? 별 성취감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냥 남편이 돈을 잘 벌면 그냥 전업주부가 아니에요. 남편 뒷바라지하는 그 남편이 돈을 잘 벌게 이거를 어떻게 조율하는 것도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사주가 좋아야지 남편이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한다는 게 계속 남편을 고치시키는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은. 되게 내조에 대해서 유독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내조가 뭐예요? 내조가. 내조가. 그냥 전업주부라고 하면 집에서 그게 아니에요. 돈 관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조라는 거는 진짜 뭘까요? 뭘까? 이걸 너무너무 뭐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이나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자꾸 왜 그걸 중요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자꾸 그 2차 산업 이후에 자꾸 여성들을 사회로 내몰면서 자꾸 왜 그 미싱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데. 예. 비슷해요. 가정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게 사람이 생각해봐요. 애들도 공부하다가 지쳐요. 그럴 때 지치지 않게 해주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지치지 않게 해주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되게 조율을 잘하는 사람이 내조의 여왕인 겁니다. 진짜. 내조의 여왕이라는 게. 그게. 근데 자꾸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지치게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전 되게 어려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예요. 비슷하죠. 어떠한 장군이야, 집에서는. 예. 집에서는 장군인 겁니다. 그 여성이. 부인이 장군이야. 오히려 남편보다. 예. 그러니까 장군이니까 절대로 쓰러져도 안 되고 집안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고 절대로 또 우리 나머지 가족들의 기가 죽어서도 안 되고 이거를 부인이 조절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예. 근데 이게 사주가 나쁘면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사주가 좋은 사람이 하고 이걸 잘하시는 분들은 사회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또 잘해요. 네, 이걸 잘하시는 분들은 막상 사회 나가서도 잘하세요. 중요한 건 이걸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못해요, 잘. 네, 그게. 내조를 못한, 이분 내조를 잘하시는 분들이 밖에 일을 못해서 내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밖에서도 잘하지만 그냥 이걸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서현님. 자식 가족 잘 건사하는 것보다 식당 일에서 뭐 푼돈 버는 게 더 쉽겠죠. 고민 많이 안 해도 되고. 맞아요. 저게. 저는 되게 진짜 되게 달라요. 이거는 남자들이 할 수 없어요. 내조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유사님 오히려 사주가 나쁜 여성들은 가정주부보다 허드렛일 할 가능성이 높나요? 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둘 다 잘. 밖에서도 일도 하고 집안도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꼭 전업주부뿐만 아니라 둘 다 잘하는 거는 뭐 완전 둘 다 잘하면 뭐 무적이지. 있어요. 근데 둘 다 잘하세요. 실제로. 내조 잘하시는 분들 그냥 나이 드셔서 그냥 내조해도 시간이 남는다고 밖에 하시면 둘 다 잘해요. 둘 다 잘합니다. 그게 나는 내조 못할까봐 밖에서 안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실제로 둘 다 잘해, 둘 다. 굉장한 능력이에요. 굉장한 능력. 저는 절대로 남성은 못합니다. 남성은 못해요. 사주 나쁜 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못해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 건가? 아니야. 그렇다기보다는
사주에서 뭘 보겠어요.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또 그렇게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주가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주가 나쁜 이유들이 사주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사주가 나쁜지가 집안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게 또 사주에 나와 있다고요. 그게 그냥 사주가 나쁘다고 땡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 생각보다 또 자세하게 나와. 왜 그런 사주를 갖게 됐는지. 그게 궁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궁합도 단순히 그렇게 아니야. 내가 좋은 여자 입장에서 좋은 남편을 못 만났다는 본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됐죠? 여자 입장에서 좋은 남편을 못 만났다는 본인 문제. 남자 입장에서 좋은 와이프를 못 만났다라고 하는 건 본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그쵸? 그렇다라는 건 뭔 뜻이겠어요, 이게? 뭔 뜻이겠어요? 그러면 여자만 불리한 거 아니지. 반대죠. 남자가 불리한 거죠. 이건 남자가 불리한 얘기입니다, 여자보다. 왜? 왜? 남자가 불리한 얘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남자는 갬블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자한테는 갬블적인 요소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의 어떠한 능력, 여러 가지 컨트롤 그런 걸로 좀 더 가질 수 있지만 남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는 조금 더 갬블적인 게 일부 들어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성은 그래서 여성한테 제가 좀 더 결혼에 대한 얘기를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주 안 좋아도 좋은 남자 만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럼 얘기가 안 되지 않나요? 남자 사주에서 나쁜 여자? 근데 그 정도 격차는 주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남자들은 기본 세팅값이 생각해봐요. 남자들은 기본 세팅값이 본인보다 조금 낮은 여자예요. 기본 세팅값이. 근데 여성들이 원하는 좋은 배우자라는 건 남자들은 자기보다 좀 낮아도요. 나 배우자 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성들은 자기보다 조금 낮은 사람을 만나면 난 배우자 덕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게. 여자들은 자기와 동급이어도 배우자 덕이 있다고 생각 안 해. 그쵸? 근데 남자는 자기보다 낮아도 배우자 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그게. 좋은 남자의 기준이 뭔가, 아유, 뻔히 알면서. 이것도 다 아는데, 돈 많고 잘생기고 그냥 객관적인 거야. 그게. 뻔한 사회적 기준입니다. 이걸 뭐, 그래도 여성을 잘 공감해주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뭐, 그냥 뭐, 아무 얘기 하는 거죠. 그게. 그것도 나보다 어느 정도는. 여성 입장에서. 근데 남자들 중에 유난히 스펙 좋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뭘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배우자 덕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근데 사주에서도 그 부동산업을 얘기해도요,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부동산업. 또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냥 부동산.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까지도 나와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너랑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냥 나오진 않아요. 이것도 거의 주제를 따로 잡고 얘기해야 돼요. 되게 너무 광대, 얘기가요. 광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남자가 역으로 가정주부 하는 경우는 사주가 어떻게 나오나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잘못된 얘기인데. 남자 역으로 가정주부 하는 사람 있죠? 해봐야 2, 3년이야. 2, 3년, 3, 4년. 없어. 여기 뭐 20년, 30년째 가정주부 한 남자가 어딨어요?
없다니까요. 있어요. 몇 년은 있어요. 근데 진짜 가정주부 몇 년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남자들 다 군인 아니더라도 군대 갔다 오잖아. 우리나라는 사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주에 안 나오고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냥. 왜 없을까? 남자가 가정주부를 몇십 년을 왜 할 수가 없을까?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자가 왜 가정주부를 몇 년을 할 수가 그 이상을 할 수 없을까? 100% 이혼합니다. 100% 이혼해요, 여성은. 남편이 가정주부한테 100% 이혼합니다. 100% 이혼해요. 그러니까 저게 성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 남자가 내가 돈 잘 벌면 남편 일 안 해도 돼요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얘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 직업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직업으로 성공은 못해도 그게 와이프의 등살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와이프 여성분들 대부분 외도해요. 외도한다고요. 여성은 기본적으로 집안일 하는 남자를 기본적으로 남자로 보질 않습니다. 애초에. 성립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셔터맨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일을 안 하는 거지 전업주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일을 안 하는 거는 전업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업주부는 아까 말했듯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전업주부가 아니야. 내조까지 하고 이런 사람이 전업주부라고. 집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전업주부예요. 여러분 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전업주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아이 거짓말이야. 주변에 자기가 일하고 남편이 애 보고 집안일 하는 거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아는데 진심으로 좋대요. 그치 좋지. 본인 외도하고 일 안 하는 거보다 내조하는 전업주부 남자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남자가 집에서 전업주부가 되면 이 부인은 100% 외도를 합니다. 네, 무조건. 네. 한량사주도 정해져 있나요? 한량사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되게 다양해요. 어떤 식으로 일을 안 하느냐지. 이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사주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나와요, 여러분. 그냥 한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되게 디테일해. 이것도 따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좀 광범위하거든요, 얘기가. 이것도 좀 다른 그냥 한량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요. 그냥 그 주제로 한 2시간 얘기해야 돼요. 생각보다 이 얘기가 되게 생각보다 더 얘기할 게 되게 많은 이런저런 저런 부분에서 그게 되게 복잡해요, 실제로. 해피엔드에서 그래요? 제가 해피엔드를 안 봤던 것 같아요. 영화 해피엔드에서 전도연이 가장이고 최민식이 실직자 되자 전도연 바람펴요. 예. 진짜 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군인도 종류에 따라 달라요. 장군, 부사관, 이게 다 달라서, 예. 지휘자 사주가 있어요. 지휘자 사주가 있고요. 군인 사주가 그냥 해당 일주들의 성향들이 또 있어요. 그게. 그리고 군인이신 분들은 부인들도 군인 사주인 경우가 많고요. 군인은 공무원이랑은 아예 별개예요. 네, 별개입니다. 군인은 약간 경찰이랑 같은 과예요. 네, 군인과 경찰 좀 같은 과입니다. 근데도 군인과 경찰이 같은 과지만
경찰보다 군인이 사주가 더 좋아요. 군인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경찰보다. 이해가 됐죠? 군인이 더 나쁠 것 같지만 경찰보다 사주가 실제로 군인이 더 좋습니다. 보면 작가, 감독, 배우들 사주 특징이나 공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꾸 이런 너무 특수 직업을 얘기하면은 의미가 없어. 사주가 좋아야 돼. 그냥 집이 잘 살고. 왜냐면 지금 특수 직업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들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해서 그런 거죠. 그쵸? 사주 특징이 나올 수가 없는 뭐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져도 성공을 못하면 그냥 도태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너무너무 특수직은 그냥 성공해야지만 살아남기 때문에 저게 얘기가 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주가 그냥 좋아야 돼. 집이 잘 살고 막. 그럼 해도 돼요. 그냥. 재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집 잘 살면 돼요. 집 잘 살고 부자고 부모님이 돈 많고 사주 좋고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재능이 없는 쪽이야. 저런 쪽은. 성공한 사람들만 보자고 하면. 경찰은 좀 더 필드 느낌이랑 군인은 보다 관적인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더 훨씬 디테일해요. 훨씬 디테일하고. 훨씬 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경향이 많고 훨씬 무거워요. 네, 그 느낌이. 경찰이 조금 더 가볍고 사주도 문제도 많이 나오게 돼 있고 그래요. 경찰이랑 형사는 완전 다른 거죠? 아니요, 비슷해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해요. 경찰이랑 형사는요, 여러분. 케찹님. 왔다 갔다 합니다. 경찰이 지원하면 형사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도 좀 구분할 수 있죠. 강력반 이런 정도는. 좀 구분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되기 싫은데 또 강력반 된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경찰도 급수에 따라 차이가 많지 않나요? 그쵸? 아무래도 경찰대 출신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찰대 출신과 일반 그냥 내가 그 경찰이랑 또 사주가 달라요. 경찰대 출신이랑은. 그러니까 되게 세세하게 보인다니까요. 맞아요. 형사랑 조폭사주는 그 형사도 강력반 형사일 경우에 비슷해요. 강력반일 경우에 좀 비슷해요. 조폭이랑은. 근데 일반 강력반이 아니고 일반 이제 뭐 그냥 사무직 하는 경찰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런 분들하고는 또 다르죠. 사주의 피부색도 흑인도 저랑 똑같은 색이 어릴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피부색이라는 게 진짜 애매해. 피부의 색보다는 사실은 두께가 나와요. 피부 질감이 나와요. 좀 더. 피부색은 너무나 뭐지? 너무 인종적인 느낌의 얘기고 그거보다는 피부 질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찰 사주와 경찰서의 피해자나 피의자로 많이 출입한 사주도 유사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 꼭 그렇진 않을 수는 있어요. 네. 비슷해도 차쓰면 형사와 조폭 구분 가능하신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의 분위기가 있어요 사주에. 관과 군인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서현님 사실 그 잘못된 용어입니다. 너무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그래요. 관이라는 거는 실제로 꼭 그 얘기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주는 좀 더 은유적이에요. 훨씬 더 은유적인데 우리가 자꾸 텍스트나 어떤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직접적으로 자꾸 그거를 머릿속에 느끼는데 사실은 훨씬 더 은유적이에요. 그 모카토금수나 어떤 사주에서 표현하는 느낌들이 더 은유적이거든요. 그 은유적인 느낌들을 내가 보고 그거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사주는. 그게. 그래서 자꾸 그냥 표현할 때 그냥 뭐 육친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육친을 뭐 식상은 어떻고 이거는 진짜로 그냥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지 사실 좀 더 은유적인 느낌으로 더 해야 돼요. 근데 은유적이라는 게 사실은 또 뭐 불은 뜨겁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은 뜨겁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그 외계인이 왔는데 어떠한 여성이 외계인과 손을 마주쳤는데 그냥 어떠한 말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근데도 뭔가 대화가 되는 그런 느낌까지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그냥 뭔가 컨택트 영화에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는 거지 이게 꼭 우리나라 그냥 사람들처럼 문자 체계나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림도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그림을 직접적으로 자꾸 여기서 터치감이 어떻고 뭐 어쩌고 무슨 색깔이고 이렇게만 보면요. 사실은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거거든요. 왜 자꾸 예술을 해야 되냐면 사람이 그림, 음악, 여러 가지 그런 예술들이요. 그런 은유라고 해야 되나? 자꾸 은유라는 표현도 잘못된 것 같아. 사실 제가 말하는 은유도 그런 것도 잘못 표현된 것 같아요. 더 뭔가 직접적이지 않은 그냥 어떤 향기 같은 느낌을 보고도 아는 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그건 본인이 그 능력이 없어서 그래.